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두법하고 60분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볼 텐데요. 일단은 낯선 부분인 호두법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두법은 어디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반원을 둘레를 반지름으로 걸어가면 몇 번 만에 요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을 갔더니 좀 남아, 네 번은 좀 모자라. 그래서 얘를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봤더니 그 횟수가 특별하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무한히 계속 가는 값으로 나타나는데, 그 횟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숫자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여기 반지름으로 한 번 간 요 각을 1라디안이라는 얘기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반지름으로 한 번 간 각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얘는 반지름으로 몇 번 간 각도예요? 반지름으로 파이 번 간 각도가 파이 라디안이 몇이 되냐면 180도가 돼요. 따라서 얘를 파이로 나눠가지고 1 라디안이 무엇인지를 보면 파이 분의 180도가 되겠죠. 그럼 얘는 3.14 요걸로 나눠주니까 대충 얼마가 되냐면 57.1도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뭐냐면 1라디안은 60도보다 약간 작은 각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57.1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반지름으로 몇 번 만에 얘를 갖느냐, 그 횟수를 파이로 결정하고, 한 번 간 각도, 반지름으로 한 번 각도로 1라디안, 반지름으로 두 번을 가게 되면 얘를 뭐라고? 2라디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이제 60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60분법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360도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익숙하긴 해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좀 할 건데요. 뭐냐면 원이 있는데 원을 한 바퀴 돌아가면 그 한 바퀴 돌아간 거를 360으로 나눴을 때 원 하나를, 그때 우리가 그거를 1도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360으로 나눠준 그 하나를 1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요각이죠. 1도. 그런데 그럼 360도법이라는 게 맞는데 왜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네는 1도를 60개로 나누면 1분, 즉 1도는 60분이 되고, 1분을 다시 60개로 나누면 1초가 돼서 그것이 60초가 되는 거예요, 1분이.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60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은 전체 원을 360으로 나눴을 때 걔가 뭐가 된다? 1도가 되고, 이 원 한 바퀴의 각도는 몇 도다? 360도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지금 했던 라디안하고 그 다음에 360도법 각도, 도로 나오는 거에 관계성, 연결되어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할 텐데, 중학교 때까지 전부 다 각도로 표현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파이 또는 라디안의 값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값으로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각도를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파이 라디안은 반바퀴 간 각도니까 180도. 그 다음에 1라디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이로 나눠준 거죠. 3.14로. 그래서 대충 60도보다 작은 57.1도 정도 되고. 자, 이제 2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2분의 파이는 그러니까 4분의 1 바퀴죠. 결국 180도를 2로 나누니까 90도. 3분의 파이는 3으로 나누니까 60도. 나중에 이거 그냥 다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겠지만 처음에는 암기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2 파이는 여기서 2배를 시키니까 120도. 6분의 파이는 6으로 나누니까 30도. 6분의 5 파이는 5배를 시키니까 150도. 4분의 파이는 45도. 4분의 3 파이는 135도. 이런 식으로 먼저 몇 파이가 몇 도냐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원의 둘레는 알고 계실 거예요. 반지름이 r인 원에서 둘레는 2파이 r이죠. 근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 L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각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세타입니다. 각도가 세타인 형태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2파이 r이라는 거는 원의 둘레죠. 그럼 원의 둘레를 표현하는 한 바퀴의 각은 뭐냐면 2파이죠.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을 표현하는 이 각도는 세타라고 결정했으니까 여기는 세타입니다. 결국은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파이하고 2파이를 지우고 그 다음에 곱해가지고 L을 계산하면 L은 몇이 되냐? 여긴 1이죠. L은 얼 세타라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L은 얼 세타. 즉 뭐냐면 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세타를 해야 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세타가 뭐냐면 라디안 값이다 라는 거예요. 라디안 값. 반지름으로 몇 번 갔느냐 그 횟수를 표현하는 각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타는 라디안입니다. 자, 다음에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그러니까 각도가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생각했을 때 역시 원의 넓이하고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심각을 생각해 보면 얘는 뭐냐면 2파이가 되고요. 얘는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파이를 지우고 s를 표현해 보면 s는 뭐냐면 2분의 1 얼제곱 세타가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얼세타가 L이었으니까 여기 중에 얼세타를 L로 바꿔서 2분의 1 얼 L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세타는 라디안 값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공식을 어느 걸 쓸지 모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것들을 달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해요. 문제풀이 연습이. 예, 그래서 아래쪽에서 문제풀이를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8cm이고 넓이가 4제곱cm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둘레의 길이가 뭐냐를 결정할 때 부채꼴에서는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반지름,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이 세 가지가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둘레의 길이서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둘레의 길이는 뭐냐면 얼이 2개, L이 하나니까 2얼 더하기 L 이게 8이 되겠어요. 자, 넓이는 지금 공식을 S는 2분의 1 얼제곱 세타를 써도 좋고 S는 2분의 1 얼 L을 써도 좋은데 지금은 얘가 아니라 얘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위에 정보가 얼과 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얼 L이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이 4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를 연립을 시키면 값이 얼마가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얘는 얼 L이 8이고 여기에서 L은 8-2얼이 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셔서
얼 8 마이너스 2얼 이것이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얘는 얼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얼 플러스 4는 0이 되니까 여기에서 얼의 값이 2라는 값이 나오겠어요. 됐죠? 얼이 2이기 때문에 얼이 2라서 L이 얼마냐면 L이 4가 나오고 L은 얼 세타라는 공식에 의해서 4는 2 곱하기 세타가 돼서 세타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세타가 2라는 2라디안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하는 여기 2라는 거는 뭐냐면 2라디안이에요. 2라디안이라는 건 뭐냐면 반지름으로 몇 번 갔다? 반원을 반지름으로 한 번, 두 번 간 각도. 그래서 거의 한 120도 정도 되는 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연습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이제 기본서라든지 이쪽을 연습할 때 한 번 정도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 둘레의 길이가 80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자, 일단 둘레의 길이가 80이라고 했으니 2얼 더하기 L이 80이라는 정보를 일단 얻었어요. 자,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S는 얼마? 2분의 1 얼 L이라 이것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최대 최소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최대 최소는 한 문자로 바꿔서 그래프 그리는 형태로 문제를 푼다라고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일단 한 문자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2분의 1 얼에다가 L은 80-2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얼의 제곱 플러스 40얼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얼 마이너스 20의 제곱 플러스 40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얼이 20일 때 나오는 거고요. 얼이 20이면 L은 얼마? 40이 되겠고요. 그때 세타는 L은 얼 세타에다 대입하시면 세타는 2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거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각비의 정의인데 이건 중학교 때도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얘기가 나왔던 거를 어떻게 고등학교 걸로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느냐 그 얘기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중학교 거 이제 다시 한번 빨리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한 정의,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정의로 좀 모양을 바꿔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양을 보면 일단 삼각비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되는 게 어디냐면 삼각비는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정의가 되겠죠. 이게 직각삼각형.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정의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이제 필기체 소문자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A분의 C가 되겠어요. 자, 코사인은 뭐냐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 되기 때문에 A분의 B라고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죠. 이렇게 탄젠트의 모습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분의 C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각비가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길이를 커다란 길이거나 아주 작은 길이에 대한 형태의 값을 계산할 때 닮음인 같은 삼각형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일정한 놈들은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걸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실생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로 결정되어 있는 값을 갖고 우리가 그걸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특별한 삼각형 두 가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특별한 삼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30도, 60도, 90도인 거하고 45도, 45도, 90도인 삼각형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 30도, 60도, 90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도, 60도, 90도에서 일단 사인 60도는 이렇게 되니까 몇이 돼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다.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에요. 자,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1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런 값이죠. 자, 코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고요. 탄젠트 45도도 얼마? 1입니다.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그 30도의 각으로 바꾸려면 여기를 기점으로 요거를 밑변으로 보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 30도는 빗변분의 높이에서 얼마가 되느냐? 2분의 1이 되고요. 코사인 30도는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몇이 되냐면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밑변이니까 루트 3분의 1, 즉 3분의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0도나 90도는 아직 확장하기 전이니까 나중에 확장을 하게 되면 그래프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확장을 시키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특수각에 대한 삼각함수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부 쪽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서 일반각의 삼각함수 쪽에 대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반각이라는 게 뭐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각이 뭐냐를 좀 보려고 할 때 먼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각이 있어요. 알파라는 각이. 근데 알파라는 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특별한 각이에요. 특별한 각. 얘는 특수각입니다. 그러면 일반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보이는 건 이거지만 여기 있는 이 동경이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이 몇 바퀴를 돌고 이 자리에 왔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이 기준선을 기점으로 한번 돌려봐, 어디 있는지 어디다 놓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내가 뒤돌아 있었어요. 그런데 갖다 놓고 보니까 알파로 보이네. 근데 얘를 몇 바퀴 돌고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이 알파라는 걸 표현하는 동경의 값은 세타는 뭐가 되냐면 2파이로 몇 바퀴를 돌고 온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알파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2n파이 플러스 알파. 뭐 2파이는 한 바퀴니까 얘를 몇 바퀴 돌고 온 다음에 알파를 더해준 놈이다 라고 표시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표현된 애는 정수입니다. 양수로 돌 수도 있고 음수로 도는 건 반대 방향으로 도시면 돼요. 음수로 돌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자,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반각의 삼각함수, 즉 예각이 아닌 둔각이거나 더 넘어가는 각도들에 대한 것에 값을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각을 지나서 둔각으로 표시되어 있는 각을 세타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여기서 세타로 표현되어 있는 각에 대한 값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pxy라는 점, 일반각의 삼각함수에서는 사용하는 게 뭐냐면 얘는 좌표를 사용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길이가 아니라 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좌표를 사용한다. 자, 일단 이 점을 결정을 했어요. 이 결정된 점이 있으면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하려면 무조건 x축의 수선해발을 무조건 내리셔야 돼요. x축의 수선해발을 내리셔야 됩니다. x축으로. 자, 이제 자, 여기 표현되는 걸 보면 이 대각선의 값은 어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 x좌표 x고요. y좌표가 y. 근데 길이로 보면 x, y가 아니라 얘는 뭐가 되냐면 음수 형태에서 마이너스 x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값은 마이너스고요. 이 값은 플러스입니다. 대각선의 값은 무조건 다 플러스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사인의 값은 뭐냐? 빗변분의 높이. 항상 x축에 있는 요 놈이 밑변입니다. 밑변.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로 표현되어 있는 얼분의 y 요 값이 사인 세타예요. 근데 잘 보면 알지만 얼도 플러스 y도 플러스니까 얘는 당연히 플러스의 값을 갖겠죠. 이사분면에서. 자, 코사인 값을 보겠습니다.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뭐야? 밑변이 됩니다. 그래서 얼분의 얼마? y가 되고 이 값은 얼은 플러스 y, 얼분의 y가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게 x죠. 얼분의 x가 되고 x 값이 음수였기 때문에 얘 값은 음수입니다. 얼은 양수고. 자, 탄젠트를 봅시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x분의 y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x가 음수, y가 양수니까 얘도 음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각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하는 것들은 다 양수들밖에 안 나와요. 외곽이니까. 그런데 얘를 양수 1사분면이 아니라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어떤 점을 표시하는 이 동경의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그런 값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로 연습을 해보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날 텐데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자,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뭐냐면 3, 4부면에 있는 지점에 있는 점에 관한 삼각함수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각을 세타라고 잡았습니다. 3, 4부면을 표시하는 각, 세타에 관한 삼각비를 할 텐데 일단 요 점이 나타나면 이 점을 x축의 수선의 발을 반드시 내려서 거기에서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빗변은 얘는 항상 플러스고 y는 여기 마이너스죠. x도 이쪽에 좌표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사인은 항상 빗변분의 높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축에 있는 것을 무조건 밑변으로 보고 y축에 있는 이쪽을 뭐냐면 높이로 무조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얼분의 y가 얘가 뭐냐면 사인 값이에요. 근데 얼은 플러스 y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코사인 값은 얼분의 뭐가 돼? x가 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탄젠트는 이렇게 잡죠. 밑변분의 높이로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x분의 y를 탄젠트로 잡는 겁니다. 그때 얘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삼각함수를 나중에 이제 만들다 보면 이제 이 반복되는 형태의 모습, 주기성을 갖게 되는데 왜 주기성을 갖느냐? 잠깐만 설명을 하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냐면 여기가 뭐 30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얘가 한 바퀴를 돌고 와서 30도를 더 갔어. 그래도 여기에 표시되는 값이 아래로 내리면 같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360도를 하고 30도를 한 것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과 30도를 한 것의 삼각함수의 값은 동일하다. 즉 360도마다 2파이마다 삼각함수는 반복되는 모습을 취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정리해서 몇 사부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값들이 뭐냐를 좀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빨리 가기 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1사부면에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얼하고 x하고 y가 전부 다 얘랑이 이건 좌표라고 그랬죠. 여기를 pxy로 정했을 때 좌표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플러스예요. 자, 2사부면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아래로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가 xy죠. 얼 x, y인데 이 x만 마이너스고 나머지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사인만 플러스예요.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가 껴있기 때문에 사인만 플러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3, 4부면을 이렇게 넘어가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탄젠트만 플러스,
이쪽은 코사인만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1, 2, 3, 4 부면이 전부 다 사인, 코사인, 사인 탄젠트 탄, 그 다음에 코 해서 전부 다 올, 사, 탄, 코 이런 식으로 1사부면, 2사부면, 3사부면, 4사부면에서 플러스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외우셔도 좋고 아니면 모양 요거를 기억하셔도 되겠어요. 자, 실제 문제를 좀 풀어보기 전까지는 조금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 배우니까 감안하시고 내용을 보고 나중에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몸에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이제 다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과 P-4, -3이라는 점, 이 점을 지나는 각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입니다.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점에서 아래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여기가 x가 -4, y가 -3, 대각선 방향은 피타고라스로 5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아까 빗변분의 높이 해서 -5분의 3이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에서 -5분의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의 값은 이렇게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예각이 아닌 더 넘어가는 각도에 대한 삼각함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연습을 한번 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사인 4분의 9파이, 코사인 3분의 14파이, 탄젠트 -4분의 9파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분의 9파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좀 보시면요. 얘는 4분의 9파이가 2파이를 하고 4분의 8파이 하고 4분의 파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만큼 더 온 요 선을 표현하는 각도예요. 그러면 이 선상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서 아래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여기 표현되는 요각이 몇이냐면 4분의 파이예요. 이게 몇 도냐면 4분의 파이가 45도죠. 그럼 45도로 표현하는 것의 비율이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이것의 사인 값이 몇이냐면 4분의 9파이를 결국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빗변분의 높이로 보시면 되거든요. 됐죠? 그래서 4분의 9파이 값이 얼마냐? 얘는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분의 14파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3분의 14파이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3분의 14파이는 2파이 3, 4, 12 2파이를 하고요. 얘가 3분의 6파이죠. 요것에 2배를 시킨 다음에 그럼 3분의 12파이 그 다음 3분의 2파이만큼 더 간 겁니다. 얘는 뭐 이렇게 두 바퀴를 돌고 와도 2분의 2파이로 관계가 별로 없죠. 그래서 3분의 2파이만 보시면 됩니다. 2파이로 몇 배를 시켜도 관계가 없어요. 그럼 3분의 2파이는 120도니까 이 정도로 그림을 그리겠어요. 3분의 2파이 120도. 자, 그럼 여기에서 아래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길이를 결정할 텐데 이쪽의 각도로 보면 나머지는 60도의 각이니까 30도, 60도, 90도의 비율이 2대 1대 루트 3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좌표가 중요한 거죠. 좌표가. 그럼 x는 음수거든요. 지금. 그래서 얘는 -1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곳에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밑변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값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탄젠트 -4분의 9파이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마이너스 2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간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방향을 반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쪽에서 반대로 이렇게 한 바퀴 돈 거, 이게 마이너스 2파이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반대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이렇게 이쪽을 4분의 파이만큼 간 각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게 45도, 45도, 90도의 비율이니까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이고, 이건 양수니까 됐는데 이건 음수잖아요.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 좌표상으로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되고, 이것의 탄젠트 값이죠. 밑변분의 높이 해서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냥 다 몇 바퀴 돌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각도를 쉽게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잘 모르니까 이렇게 동경을 만들고 각도가 움직인 선을 만들고 X축에 수선해발을 내린 다음에 빗변분의 높이냐 빗변분의 밑변이냐 아니면 밑변분의 높이냐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만 더 해보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좀 해보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점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에요. X가 양수고 Y는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8. 그래서 이렇게 점을 결정을 할 거예요. P에 6, 마이너스 8이라고 결정을 하고, 이 대각선으로 선을 이렇게 긋은 겁니다. 실제 여기 각이 이쪽이 세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6이고요. 이쪽은 8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8이라고 보시고 대각선은 피타고라스로 10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직각으로 내렸어요. 자, 여기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마이너스 10분의 8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고요. 줄여놓을까요? 비율이니까 5하고 3하고 마이너스 4 비율을 맞춰놓고 가도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분의 3이 되겠고요. 탄젠트의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잡아서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계산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답은 마이너스 1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금 이제 2번 단원에서 그나마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은 삼각함수의 문제가 등장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삼각비나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거 말고 요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요. 자, 일단 두 각의 동경에 따른 조건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알파 베타가 일치하는 조건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파 베타가 일치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근데 이걸 알파로 보면 안 되겠네. 뭐냐면 알파는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각이 알파입니다. 베타는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표시되는 요 각이 베타예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일치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일치 그 다음에 뭐 반대편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알파하고 베타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알파 베타의 차이가 사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차이는 없죠. 그 차이를 이렇게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없어요. 자, 그런데 얘는 이 알파랑 베타가 몇 바퀴를 돌고 여기에 와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가 몇 바퀴를 돌고 온지를 모른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뭐 이거야 뭐 이제 없애주시면 되니까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n 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순서를 원래 중요한 순서대로 좀 얘기를 했는데 뒤쪽을 먼저 갔다가 다시 올게요. 4번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가 원점의 대칭일 조건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는 지금 요거? 아니라 알파가 요게 아니라 알파는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걸 알파로 본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베타는 몇 번을 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온 거를 베타로 본 거예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알파 베타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결국은 얘는 이쪽 편에 있고 얘는 이쪽 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몇 도가 나냐는 거냐면 얘는 180도 차이가 나는 거죠. 반바퀴. 그래서 파이입니다. 근데 몇 바퀴를 돌고 올지 모르니까 항상 앞에다 뭘 붙여야 되냐면 이런 얘기는 EM 파이를 붙여야 돼요. 일반각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가 EM 파이 플러스 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두 개가 일치하거나 아니면 두 개가 원점에 대해서 이 반대편에 있거나 이렇게 될 때는 두 개를 뺐을 때 차이가 얼마냐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EM 파이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알파 베타가 X축의 대칭일 경우하고 알파 베타가 Y축의 대칭일 경우, 대칭일 경우에 대한 얘기가 여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칭일 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대칭일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대칭일 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파 베타를 합쳐야 되는 거예요. 합쳐야지만 뭔가 특별한 값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먼저 볼게요. 알파가 몇 바퀴를 돌고 올지는 모르지만 요거를 그러니까 특수각으로 보면 여기 알파라고 보고 요렇게 온 걸 요걸 베타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결국은 요 가운데 있는 X축에 관한 대칭이라 얘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라 특수각이 0이에요. 그쵸? 그래서 두 개 더한 놈이 뭐가 되냐면 몇 바퀴를 돌고 여기 왔을지 알파 베타는 모르니까 더한 놈은 특수각은 0에다가 나머지는 EM 파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EM 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알파 베타가 Y축에 관한 대칭일 경우는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Y축에 관한 대칭일 때는 요게 알파 몇 바퀴 돌고 온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요게 베타라고 생각하면 이 알파와 이 베타가 요 Y축에 관해서 대칭이란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눈 놈이 여기 각도 2분의 파이 90도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칭인 거는 결국은 두 개의 가운데가 대칭선이다라는 걸 쓰시면은 헷갈릴 염려가 없어요. 머릿속에 외워야 될 필요도 없고 두 개의 가운데가 대칭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지우면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냐면 알파랑 베타랑 더한 놈이 특수각은 파이인데 몇 바퀴를 돌고 온지를 모르니까 EM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꼭 기억하실 거는 몇 바퀴를 돌고 이 자리에 멈춰 있을지 모른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조건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표시만 알파를 할 뿐이지 몇 바퀴를 돌고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가 베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선의 이름이 Y는 X겠네요. 이 선이 대칭선이죠. 그럼 대칭선은 이 각도가 이제 45도니까 4분의 파이죠. 45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이게 4분의 파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특수각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하려는 건 어차피 알파 베타가 일반각이기 때문에 몇 바퀴를 돌고 요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로 두 각의 동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이해한 후에 외우셔서 그것들을 그냥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한 두 가지 정도 연습을 좀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자, 세타가 9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세타가 이 정도 가는 각이에요. 세타가. 그 다음 6세타는 여기서 얘를 몇 바퀴 이렇게 돌고 이 자리에 오겠죠. 6세타가. 그러면 이때 세타하고 6세타의 이 동경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할 때 동경이 일치할 때랑 동경이 반대편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두 개의 값의 차이가 얼마냐를 보라는 얘기죠. 얘는 일치하기 때문에 값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 남는 건 뭐냐면 몇 바퀴 차이 나냐, 이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가 2파이니까 2파이의 n배입니다. 보통은 이제 2파이 n이 아니라 2n파이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5세타가 뭐냐면 2n파이고 세타는 5분의 2n파이입니다. 근데 각도가 세타가 90도에서 180도 사이라고 했죠. 이 n은 정수이죠. n은. 그럼 n에다가 1을 넣어보면, 0을 넣으면 어차피 0도니까 1을 넣어보면 5분의 2파인데 5분의 2파이가 대충 몇 도죠? 얘는 180도를 360도인가? 잠시만요. 360도를 5로 나누면 72도네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어. 왜? 이 범위 안 들어가. 그래서 얘를 2배를 더 시킨 5분의 4파이입니다. 그럼 계산 또 하지 말고 2배 시키면 144도죠. 그래서 144도가 우리가 원했던 세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타를 여기다 대입해서 사인의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인에 144에다 6도를 더하니까 150도예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150도를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쪽이 몇 도냐면 이쪽이 30도예요. 그럼 비율이 2대 1대, 여기가 얼마? 루트 3의 비율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은 음수, 이거 이런. 이쪽은 음수, 이쪽은 양수, 이쪽도 양수니까 사인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이냐면 값이 2분의 1, 이런 답이 나오겠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일단 세타는 위에서 말했듯이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값으로 일단 결정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일단 9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값으로 먼저 결정을 할게요. 일단 세타가 몇 바퀴 돌고 여기 왔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세타라고 보겠습니다. 6세타는 이렇게 몇 바퀴를 돌고 여기 왔을지 모르니까 6세타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얘하고 얘들의 차이가 얼마냐면 이게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 얘기했냐면 6세타하고 세타를 뺐더니 얘가 2n파이 플러스 차이가 파이만큼 난다, 이렇게 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세타는 뭐냐면 2n 플러스 1 파이가 되고 세타는 5분의 2n 플러스 1의 파이가 됩니다. 자, n에다 2를 집어넣어 보면 얘가 세타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3파이가 될 텐데 5분의 3파이가 이제 각도로 보면 몇 도가 되냐면 108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코사인의 120도를 계산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삼각함수, 예각이 아닌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120도만큼 일로 넘어가는 각입니다. 얘는 항상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이게 120도가 이쪽이었으니까 이쪽은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비율이 2대 1대 여기 루트 3이고, 항상 이 밑변이, 이게 X축이 밑변이 되는데, 이거는 원점에서부터 뒤로 밀려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좌표로 보셔야 돼요. 음수, 얘는 양수, 빗변은 무조건 양수. 여기서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밑변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값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있는 정의 부분들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다 외워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연습량을 좀 하셔서 이쪽 부분이 익숙해진 다음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단원에서 뵙겠습니다.